파울로 디발라, 프랑코 마스탄투오노 그리고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아르헨티나의 소집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3명은 2026년 월드컵을 앞둔 중요한 소집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여기에는 큰 놀라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량이 시즌 막바지에 눈에 띄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명단의 나머지 부분은 리오넬 스칼로니가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가장 정계화된 자원들입니다. 리오넬 메시는 계속해서 탱고의 나라 축구의 황금 세대를 이끌고 2026년 월드컵 왕좌를 방어하는 여정에 나설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메시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아르헨티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북미로 향하는 26명의 선수 명단이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에 의해 방금 발표되었습니다. 디펜딩 세계 챔피언은 열망이 넘치는 젊음과 실전 경험이 풍부한 노련함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룬 전력을 가져옵니다. 48세 선장의 인선 결정은 즉시 국제 언론과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축구 철학에 대한 확고함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경기 통제 능력, 집단의 결속력, 그리고 전술적 규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분명 도전으로 가득하겠지만 아르헨티나는 인력 면에서 극도로 철저한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진의 구성은 강철 같은 단단함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골대 안에서 든든한 버팀목은 계속해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라는 이름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골키퍼는 여전히 침착한 경기 태도와 극도로 안정적인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방 상황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주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열정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교체 명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헤로니 모를리와 후안 무소는 경험이 풍부한 두 가지 예비 선택지입니다. 수비진은 계속해서 친숙한 이름들을 모아놓았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앞에서 강철 방패를 형성합니다. 두 사람 모두 선수 생활의 전성기에 있으며 결단력, 열정, 그리고 강력한 몸싸움 능력으로 돋보입니다. 베테랑 니콜라스 오타멘디는 여전히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기 위해 소집되었으며 동시에 수년간의 최상위권 경기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으로 후배들을 이끌어줍니다. 각 상대와 경기 전개 상황에 따라 스칼로니는 로메로와 짝을 이룰 선수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오타멘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는 거의 확실하게 선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양쪽 측면에서는 니콜라스 탈리아피코와 나우엘 몰리나가 계속해서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그 중에서 탈리아피코는 경험과 든든한 수비력으로 돋보이며 몰리나는 넘치는 에너지와 효과적인 공격 지원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선수단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스칼로니는 파쿤도 메디나와 레오나르도 발레르디도 추가로 소집했습니다. 이들은 아르헨티나가 대회 내내 인력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선택지들입니다. 중원은 통제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미드필드 지역은 계속해서 친숙한 지배자들의 영역입니다. 로드리고 데폴은 여전히 지칠 줄 모르게 움직이는 기계가 될 것입니다. 그는 공을 되찾고 수비진을 보호하며 경기장의 모든 중요한 지점에 나타나는 임무를 맡습니다. 알렉시스 메갈리스터와 엔소 페르난데스는 경기 방식을 조율하고 라인을 깨는 패스를 찔러 넣으며 경기 템포를 통제하는 책임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중원을 위한 예비 선택지에는 레안드로 파레데스, 에세키엘 팔라시오스, 그리고 지오바니 로셀소가 포함됩니다. 로셀소가 변수가 필요한 순간을 위한 창의적인 카드라면 파레데스는 기동성, 경험, 그리고 위력적인 중거리 슛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니코파스와 발렌틴 바르코 같은 젊은 자원들의 등장입니다. 발렌틴 바르코는 현대적인 연계사고, 인상적인 측면 돌파 속도, 그리고 극도로 기술적인 왼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니코파스는 아르헨티나가 골을 찾아야 할 때마다 변수를 창출할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공격 진영과 3명의 킬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선봉장은 당연히 여전히 리오넬 메시입니다. 최근 체력과 관련된 몇 가지 작은 문제에 직면했지만 아르헨티나의 의료진은 엘풀가가 2026년 월드컵에 들어가기 전에 최상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터 마이애미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메시가 경기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아르헨티나는 항상 승리를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는 훌리안 알바레스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사이에 매우 매력적인 경쟁입니다. 라우타로는 다양한 마무리 능력, 좋은 헤딩 기술, 인상적인 몸싸움 강점,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극도로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훌리안 알바레스는 적극성, 폭넓은 활동 방향, 적극적인 압박, 그리고 풍부한 체력으로 득점을 올립니다. 두 사람 모두 높은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선발 명단의 스트라이커 자리에 대한 리오넬 스칼로니의 최종 선택에 대해 전문가들을 매우 궁금하게 만듭니다. 양쪽 측면에서 니콜라스 곤살레스는 넓은 활동 범위와 열정적인 경기 정신 덕분에 계속해서 왼쪽 측면의 중요한 돌파구가 됩니다. 반대편 측면에서는 줄리아노 시모네가 매우 유망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선수는 속도, 풍부한 에너지, 그리고 경합 상황에서의 치열함을 가져옵니다. 게다가 티아고 알마다도 주목할 만한 카드키입니다. 그는 교묘한 공처리 능력,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경기 국면을 바꿀 수 있는 폭발적인 순간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 축구의 무자비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파울로 디발라,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그리고 프랑코 마스탄투오노를 제외한 것은 리오넬 스칼로니의 실용주의 철학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디발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연속적인 부상과 불안정성은 그가 이미 너무나 좁은 아르헨티나의 공격진 경쟁에서 점차 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가르나초와 마스탄투오노는 모두 선수 생활의 첫 번째 월드컵과 아쉽게 작별해야 했습니다. 마스탄투오노는 아르헨티나 축구의 가장 빛나는 젊은 재능 중 하나이지만 아직 너무 어린 나이는 그가 현재 더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과 경쟁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가르나초의 경우 클럽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불안정한 활약이 그를 스칼로니의 엄격한 전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감독은 항상 선수들이 압박 시스템에 동기화되어 참여하고 합리적인 대형 간격을 유지하며 전술적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르나초는 여전히 속도와 변수 창출 능력이 매우 높지만 때때로 공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모습을 보이며 집단의 운영 구조와 아직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스칼로니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을 대가로 변수를 창출할 능력이 있는 개인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르헨티나가 지난 수년 동안 조직력과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433 전술판과 승리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타르에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433 포메이션은 이번 대회에서도 계속해서 전술적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문 안에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는 여전히 1순위 선택입니다. 뛰어난 반사신경, 굳건한 경기심리, 그리고 승부차기에서의 용기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골키퍼 중 한 명으로 만듭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크리스티안 로메로로 구성된 중앙 수비수 2인조는 서로에게 완벽한 보완제를 형성합니다. 로메로는 강인함, 치열함, 그리고 탁월한 경합 능력을 가져옵니다. 한편 리산드로는 날카로운 전술적 시야, 상황을 읽는 능력, 그리고 후방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능력으로 돋보입니다. 양쪽 측면에서는 나우엘 몰리나와 니콜라스 탈리아피코가 여전히 가장 최적의 선택입니다. 몰리나는 풍부한 체력적 바탕과 지칠 줄 모르는 공수 전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탈리아피코는 경험, 든든한 수비력, 그리고 수년간 지속된 안정성으로 눈에 띕니다. 스칼로니에게 수비 임무는 공격 지원을 생각하기 전에 항상 최우선으로 여겨집니다. 중원에는 알렉시스 메갈리스터, 엔소 페르난데스, 그리고 로드리고 데폴이라는 3인조보다 더 나은 선택이 거의 없습니다. 데폴은 지칠 줄 모르는 청소기처럼 작동하며 끊임없이 공을 되찾고 상대를 압박하며 모든 중요한 구역에 나타납니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경기 방식을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공 전달 정거장으로 아르헨티나가 통제권을 유지하고 경기 템포를 조절하도록 돕습니다. 알렉시스 메갈리스터는 창의성, 지능적인 움직임,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라인을 깨는 패스를 날리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때때로 메갈리스터나 데폴이 최고 기량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엔소 페르난데스는 여전히 아르헨티나 중원에서 가장 안정적인 버팀목입니다.
공격 진영에서 리오넬 메시는 보통 오른쪽 측면에서 출발하지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기 위해 끊임없이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창의적인 두뇌이며 결정적인 패스와 천재적인 경기 읽기 능력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훌리안 알바레스는 강력한 압박 능력, 넓은 움직임, 그리고 안정적인 득점 효율 덕분에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 우선적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편 측면에서는 니콜라스 곤살레스가 풍부한 에너지, 수비 지원 능력, 그리고 빠른 질주로 공격 3인조를 완성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확고한 위치와 고조된 정신력으로 월드컵에 나서는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2022년 세계 챔피언에 올랐던 뼈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오넬 메시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팬들에게 공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가 있기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위한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서 2026년 월드컵에 나설 능력이 충분합니다.